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오늘 5월 무역 수지가 6,376억 엔, 우리 돈 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 5월보다 모두 줄었는데요. 특히 대미 수출이 1조 5,140억 엔으로 11.1% 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34억 엔으로 24.7% 줄었고 수출 대수는 3.9%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19%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동차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난색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특별한 성과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자 빈손 외교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정작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신문 설문조사 결과 이시바 총리의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자민당 선거 공약에 넣기로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1인당 2만 엔, 우리 돈 19만 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인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는 2만 엔을 추가로 더 주는 방식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장해온 입헌민주당 등이 돈 살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산케이 신문 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쌀값 안정화 정책을 지휘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20.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총리죠. 이시바 총리는 7.9%로 3위에 그쳤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 투자 전략으로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주 대신에 선거를 앞두고 대수 부양책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주와 내수주를 추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 은행장은 오늘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된 운영과 금융시장 업무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간 시장거래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라며 은행 간 채권, 화폐, 파생상품, 금융, 어음 등 각종 금융시장 거래 데이터를 고빈도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금융기관과 거시조절, 금융시장 감독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판행장은 나아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위안화 외환 선물 거래를 연구 추진해 외환시장 상품 질서를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무역기업의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위안화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2.18%를 차지해 달러와 유로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통화의 신뢰성, 접근성, 선진화 부분에서 취약해 위안화가 기축 통화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로 가기 위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질서가 디지털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디지털 화폐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 구도가 한층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7년까지 자동차용 반도체를 100%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새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국산화 압박에
BYD와 상하이 자동차, 지리차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산 반도체만을 탑재한 차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에 최소 2곳이 해당 차종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케이는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산화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국산 조달 목표를 더 높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최첨단 칩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전체 반도체 자금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테크인사이츠는 올해 중국의 전체 반도체 자금률을 17.5%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그 자율주행 시스템의 경우 외국산 반도체에 전체적으로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확대 전략이 성공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시한을 90일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연장한 것으로 당초 매각 마감 시한이 내일이었는데 9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틱톡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추가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틱톡 매각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이 매각 거래를 결국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바이든 정부 때 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는데요. 미국 측과 바이트댄스 간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율 관세 부과로 부과하자 이제 중국이 항의하면서 거래가 결렬된 상황입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 후보로는 오라클과 블랙스톤, 안드리센 호로위치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비상장사이며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가치는 600억 달러, 우리 돈 82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